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미분법을 할 수 있느냐,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느냐, 어떤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이 함수의 도함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fx가 3차 함수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게 가장 일반적인 3차 함수 모양일 텐데, 이 함수의 도함수, 자 써줄게. 도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도함수. 기호는 fx랑 똑같이 쓰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긁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f'x 이렇게 읽을 거고요. 이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미분한다라고 표현을 또 해요. 그래서 미분하면 이렇게 쓸 겁니다. 이 함수를 미분하면 하면은 이제 도함수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요령이 뭐였냐면은 지수가 내려와서 개수랑 곱합니다. 3a. 그리고 뭐라고? 저게 정배인 거야 아니면 원래 좀 가급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설명하는 거? 네, 그 정의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게 처음부터 극한 연속 미분을 쭉 타고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정도치 진도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걸 대비해서 내가 일부러 쉬운 버전으로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실제 도함수 구하기만 거의 한 이틀 동안 했단 말이야, 거의 실제로. 저게 이제 공식 같은 느낌. 일종의 공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식을 써달라고 하면은 이런 게 있긴 해. 1번 공식, n차 함수면 도함수는 n 곱하기 x n 빼기 1제곱이다. 뭐 이런 식의 공식이 있어. 2번 상수는 도함수가 0이다. 3번 어떤 함수와 이렇게 상수를 곱한 모양이 있을 때 도함수를 구하면 상수 곱하기는 두고 함수 쪽만 미분한다. 4번 어떤 함수가 두 함수의 덧셈이나 뺄셈 꼴일 때 이것의 도함수는 각각을 미분한 함수의 덧셈과 뺄셈 꼴이다. 까지만 갖고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다음인 5번 어떤 함수가 두 함수의 곱셈 꼴일 때 이때는 f'x gx 더하기 fx g'x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 이하 공식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어. 이게 하시면 이거 전개해서 풀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배울 이 뒷부분에는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로 1, 2, 3, 4 위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하나씩 다 증명을 하고 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도함수가 지금 뭔지 내가 있듯이 도함수가 뭔지 이해하려면 극한부터 이해를 하고 와야 한단 말이야. 쭉쭉쭉쭉. 그래서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일단 가볍게 최대한 라이트하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이런 공식이 있어서 이걸 여기에 적용시켜 봤더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ax 세제곱을 미분하면요, 일단 요거야. 상수 곱하기 함수 꼴이란 말이야. a 곱하기 세제곱 이런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a는 두고 x 세제곱을 미분한다고 한다는 거고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 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3이 내려오고 x가 2차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 곱하기 a까지 있으니까 합쳐서 3a x제곱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걸 일일이 다 할 때마다 이건 몇 번 공식이야, 이건 몇 번 공식이야 하면 힘들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이제 한참 한 다음에 요거만 집중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3이 내려와서 개수랑 곱해진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하기는 그대로 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 내려오면 2b x가 되죠. 1차시. 그 다음에 cx 같은 경우는 c만 남고요. d는 사라집니다. 요 연습만 일단 몇 번 하면은 미분이 뭐 하는 건지 몰라도 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않겠어? 한 10분, 한 20분 연습하면은
이런 거 한 10개 쭉 적어놓고 자 미분해봐 연습만 시키면은 누구나 하지 않을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도함수가 그럼 도대체 뭘 구하는 거죠? 라고 할 때 마찬가지야.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하면 또 힘들어지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은 도함수는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이 2차 함수 x좌표 1일 때 y좌표 1 나오는 거 이해 가죠? x좌표가 2일 때는 y좌표 얼마 나옵니까? 4 나오죠? 이거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다. 그렇죠? x에 1 대입하고 1. x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 그죠? 이거 점을 구하는 거는 함수에 대입하는 거죠. 자, 이거의 도함수 혹시 구할 수 있을까요? 도함수. 2x입니다. 그럼 이건 뭐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건 이해가? 접선. 이 접선의 기울기가 2란 뜻이에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 나오지 않느냐? 뜻은 이 2차 함수 x좌표 1인 점이 있을 텐데 그 점에서 기울기 구하면 2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가 2란 뜻이고요. 같은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2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어? 4 나오죠? 이건 뭔 뜻이겠어? 이 2차 함수 x좌표 2일 때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이 접선의 기울기는 4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걸 구하는 함수라는 거죠, 이게. 뭐 금방 확인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f'0가 얼마겠습니까? 하면은 0일 겁니다. 이건 뭔 뜻일까요? 2차 함수 x좌표 0인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이렇게 나오거든. 이 기울기가 보다시피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해주는 함수가 도함수라는 거예요. 언제마다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해. 그걸 구해주는 함수가 도함수고 그것을 일일이 다 증명도 했고 참고로 얘 증명했나? 한 것 같기도 하고 얘까지는 증명한 것 같거든? 이 나머지 증명 안 한 것 같고 다른 친구들도 증명법 모를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을 배웠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는 함수가 도함수다 까지만 일단 이해를 한 뒤에 그러니까 처음 학원에 다시 돌아왔을 때 배웠던 첫 내용이 뭐였어? 증가 감소였잖아요. 그렇죠? 증가한다라는 것을 원래 정의를 따로 한단 말이야. 그렇지? 쉽게 말하면 뭐였어? 이건 또 오른쪽이 높다였어요. 기억나? 그래프가 있을 때 두 점을 잡았을 때 오른쪽이 높을 때 증가함수입니다. 왼쪽이 높으면 감소함수고요. 이해 가죠? 그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 구간 얘기해야 되고 x1보다 x2가 더 클 때 이런 얘기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제일 쉽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이 높은 게 증가함수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함수가 0보다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근데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그것도 깊게 들어가면 할 얘기가 엄청 많아져요. 참고로 일단은 0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일단은 0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0을 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해할 수 있잖아.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0이거든요. 0이니까 0 이상 아닙니까? 이것도 증가함수네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y는 3이라는 함수는 이런 모양이잖아. 이게 증가함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 보통은 등호를 빼고 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만 등호를 살짝 넣습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오늘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증가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감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제 음수. 그럼 선생님 0은요? 라고 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0 나온다는 개념이요. 지금 이거 아닙니까? 0 나왔죠. 어느 상황이었죠? 기울기 0? 평평하다. 함수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평평하다.
이게 평평하다가 편평도 있던데. 편평. 그러니까 편평도 있고 평평도 있는데 둘이 비슷한 의미로 쓰이던데. 둘이 비슷한 의미로 쓰이더라고. 내가 찾아봤는데 편평도 있고 평평도 있는데 어쨌든 함수가 평평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없이 이렇게 수평 모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증가 하다가 잠깐 평평하고 또 증가. 그러면은 이제 증가로 인정하는 거죠, 그것도. 이 평평한 구간이 쭉 이어지는 모양만 아니라면 여기 등호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도 도함수가 0 이상이고요. 얘도 도함수. 이게 좀 그림 좀 이상한데? 과장해서 그릴게. 이것도 도함수는 0 이상이에요. 얘는 딱 요 한 점만 도함수가 0인 거고, 요 한 점에서만.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도함수 0인 것들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선 증가함수라고 부르진 않잖아. 평평한도 이게 증가하냐고. 감소하지 않을 뿐 증가하지도 않잖아, 이거는. 그치? 이거는 증가라고 보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둘 다 도함수는 0 이상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0 나오는 곳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증가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런 게 한두 번 이렇게 띄엄띄엄 뭐 여기 한번 나왔다가 가다가 또 한 번 여기서 잠깐 나오고 또 이게 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0 나온 곳이 각 나오긴 하나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모양일 때는 그냥 증가라고 인정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거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아진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룰 게 이게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은 조금 접어둬도 됩니다. 일단 어쨌든 함수가 평평하다는 거였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면은 이 셋의 조합이죠, 일종의.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0인 경우를 적당히 조합하다 보면 이게 올라갔다, 평평하다, 내려갔다, 평평하다 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린 그걸 통해서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전에 뭘 구할 수 있었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방금은 이걸 통해서 극값이라는 걸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극대 또는 극소 말이에요. 아직 여기까지 안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일단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자겠다 이겁니다. 지금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앞과 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야. 지금 1단원 갔다가 3단원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수업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문제집에는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중간부터 딱 투입돼서 배우는 경우가 많지 않지. 대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지. 중간부터 바로 이해하고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뭐 공식 같은 것도 생략할 수밖에 없고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학인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될 거고, 뭐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학교 수업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해야겠지. 자, 그러면 일단 94쪽에 있는 문제 1-1번.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함수가 뭐냐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죠. 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증가 감소 조사예요. 혹은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극대극소 조사예요. 기본이 항상 도함수 구하기예요. 일단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합니다. 아까 연습해봤으니까 좀 더 빨리, 점점 빨라지겠죠, 점점. 그쵸? 3이 내려와서 x제곱 될 거고, 요거는 빼기 3만 남습니다. 자, 1번. 이렇게 도함수를 구한다고. 그치? 그 다음에 뭐 할까? 2번은. 이 도함수가 0인 곳을 찾는 거예요. 그 x값은 당연히 뿔만 1이 될 겁니다. 이게 가장 무슨 말인지, 왜냐면 2차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냥. 는 0 되는 곳. 세 번째는 뭐 한다? 이 나온 곳을 기준으로 증감표를 작성해요. 자, 1단계는 도함수를 구한다. 2단계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을 찾는다. 3단계는
증가함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여러 번 훈련하면 되는 거죠. 자, 증가함표는 어떻게 간단하게 그릴 거냐면은 왼쪽에다가는 첫 줄에는 x를, 두 번째 줄에는 f 프라임 도함수, 세 번째는 f 함수값입니다. 보통은 요거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얘까지 하는데 나중에 가면 한 줄 더 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x 좌표가 저 작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점점 커져서 잡았다. 점점 커져서 마이너스 1을 거쳐서 또 점점 커져서 플러스 1을 거쳐서 점점 계속 커지는 건 이 상태를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준 뒤 요 두 군데는 보다시피 도함수 값이 0 아니냐. 이해가 무슨 말인지?를 한 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했죠? 그 다음은 이 사이사이마다 부호를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증가함표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F'의 부호를 정하는 거죠. 부호. 왜? 이 부호가 증가감소가 연결되는 거니까. 요 사이사이는 부호가 양수겠는가 음수겠는가.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 이 도함수에 대입하는 방법이 제일 쉽긴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의 사이에 0이 있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무슨 수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당히 대입해서 x에다 2를 대입한다. 1보다 큰 거 오른쪽 1보다 큰 숫자 2를 대입하면 저거 플러스 나오겠죠? 또 마이너스보다 작은 숫자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작은 뭐 마이너스 2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나옵니다. 이게 제일 쉽긴 한데요. 숫자를 대입하는 것도 뭐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한데 사실은 그래프 그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요거 분명히 3의 x 더하기 1,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됩니다. 왜냐면은 는 0 되는 거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 할 테니까요. 그럼 보다시피 절편이 두 개란 얘기예요. 플러스가 마이너스 1. 아래 블록한 2차 함수가 절편값 마이너스가 플러스 갖는 요런 모양이 바로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해가요? 3차 함수가 아니라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죠. 이해가요? 이걸 보고서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건 부호가 양수겠네. y 좌표가 양수겠네. 요 사이에서는 y표가 음수겠네. 양수겠네.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이걸 적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부터 뿔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적는 거지 숫자를 대입해서 적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많은 학생들은 숫자를 대입하죠. 저거 그래프 그리기 귀찮다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부호를 찾았다면요. F에서는 뭘 하는 거죠? 하면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하네. 자, 이것도 원래 이런 거예요. 0이니까 그래프가 평평한 애예요. 평평. 잠시 동안 평평했다가 잠시란 말도 좀 웃겨요. 딱 한순간 평평한 건데 딱 한순간 평평했다가 감소니까 이제 함수는 그러니까 도함수가 음수니까 함수는 감소해야죠. 그러다가 다시 평평해져요. 그래프가. 그리고 다시 증가하죠. 요 모양을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또 배울 겁니다. 미적분에 가서. 어쨌든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좌표가 궁금합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x에 플러스 대입하고. 근데 지금은 값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 이렇게 증가함표를 만들어 오면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라고요? 증가감소 조사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보다시피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좌표가 x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이야.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저 왼쪽부터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쓸 거예요. x가 이렇게 쓰기 좀 약간 좀 애매한데 여기에서 증가할 겁니다. 이거를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은 이렇게 배웠어요. 구간이라는 걸로. 이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또한 이 오른쪽도 증가잖아요. 그렇죠? 이 1부터 말이에요. 그렇죠? 1. 선생님 1은 포함하는 건가요? 요 마이너스 1 포함하는 건가요? 네. 끝점은 포함해요, 보통. 끝점까지 포함해서 증가감소 하는 겁니다, 보통.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넘어갈게요, 그냥. 자, 또 1보다 오른쪽은 다 증가하죠. 그래서 x는 1 이상인데 또 어찌 보면은 또 무한대보다 작은 개념이라서 이게 구간으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간은 다른 말로 범위, 좀 쉬운 말로 범위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범위 내에서는 이 함수는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감소하는 곳은 요 사이 아니겠어? 그렇죠? 이 사이입니다. 뭐 예전처럼 쓴다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부터 플러스 1까지입니다. 등호 들어가요, 둘 다. 양 끝점은 포함하는 거니까. 요 범위에서는 감소를 해요. 이걸 우리가 구간으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감소한다. 요 순서만 좀 익혀둬라. 열심히 복습을 했다면은 지금 하는 내용 사실은 뭐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고요. 월요일날 수업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오늘 요 영상을 보거나 혹은 오늘 수업 들어오는 학생들은 저기 뭐였더라? 또 이러겠지 또 그럼. 아유 진짜 어떡하라고. 2번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거 대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니 4차 함수는 1번 도함수를 구하면 일단 3차 함수지 않겠느냐. 마이너스 4 x 세제곱에 플러스 4 x가 되겠죠. 두 번째가 이거 0 되는 거 찾는 것까지는 할만해요. 왜냐면 3차만 하고 싶은 건 배웠으니까. 요거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것이 0이니까 요걸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마이너스 4x로 묶어서 앞에는 x제곱이 뒤에는 빼기 1이 남죠. 즉 마이너스 4x에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0 되는, 여기 0이 되는 곳은 x좌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군데죠. 이 세 군데를 바탕으로 뭐 한다? 증가표를 작성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x 도함수 함수 x표가 작은 순서대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란 말이죠. 이 세 군데서 0, 0, 0 나와요. 자, 이제 문제는 뭐다? 요 사이에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이마다 f'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해 줘야 증가 감소를 알 텐데, 아니 이거 그래프 못 그리는데요. 즉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까 내가 무슨 얘기했죠? 적당하게 요 사이에 있는 뭐 0이랄까 2랄까 마이너스 같은 수를 대입해서 부호를 알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첫 번째는 대입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나중에는 대입하기 힘들어져요. 그 나중에를 위해서라도 그래프 그리는 것도 배워둬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도 숫자가 있잖아요. 2분의 1, 3분의 1 뭐 많잖아요. 그렇죠? 2분의 1 같은 거 분수 놓으면은 여기다 분수 넣어야겠네. 이 도함수 분수 놓으면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나는 그래프 못 그린다면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여기가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 대입했을 때 요건 음수네, 요건 양수네, 요건 음수네. 그럼 음수와 음수니까 양수겠구나. 이렇게 찾던가. 그렇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찾으면 돼요. 이렇게 내가 방금 보여준 것처럼. 계산을 다 할 필요는 없죠. 각각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면은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니까 양수, 음수, 양수겠구나.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사실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할 텐데요. 이게 아까 내가 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0 되는 곳이 뭐였죠? 이 값이 뭐였죠? 이 그래프의 x 절편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x 절편이잖아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0 되는 곳 이 세 군데가 x 절편 아닌가요? 그리고 절편이 총 세 군데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과 0과 플러스 1 이렇게 세 군데. 근데 이게 최고점 계수가 음수거든? 지금 이 3차 함수 잘 보면은 계수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해 가나요? 계수가 음수라서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모양이라서 그래프가 사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나중에 몇 번 그려보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 기억에 난다면 말이에요. 내가 기억에 난다면 오늘 수업 시간에 요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몇 번 할게요, 따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부호는 뭐라는 거냐면 왼쪽부터 순서대로 뿔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뿔마가 돼요,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가. 그래서 숫자를 적당히 대입을 해서 이게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찾던가, 아니면 이렇게 도함수라는 것의 그래프를, 요 3차 함수 그래프를 따로 그려서 요것의 부호를 빨리 파악해서 위인지 아래인지, x축 기준으로 위인지 아래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뿔마 적던가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함수는 증가하다, 평평하다, 감소하다, 평평하다, 증가하다, 평평하다, 감소한다는 거예요. 모양이 대충 상상이 갑니까? 참고로 이 4차 함수는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증가하다, 평평하다, 감소하다, 평평하다, 증가하다, 평평하다, 감소하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함수는 언제 증가합니까? 보다시피 마이너스 1 왼쪽은 증가해요. 그쵸?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쪽은 소괄호, 마이너스 1은 대괄호입니다. 여기서 일단 증가하고요. 또 증가하는 곳이 0과 1 사이도 부호가 플러스죠. 또 함수의 부호가 0부터 1까지도 증가합니다. 0부터 1까지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감소하는 곳은 도함수 부호 마이너스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감소, 그리고 1 이상 무한대 미만은 감소합니다. 지금은 뭐 이게 뭐 구간을 어떻게 쓰는지, 저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뭐 중요도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이 순서를 지켜서 계산을 할 것,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증감표를 만들 것, 그리고 이 사이사이 부호를 대입해서 찾던가 그래프로 찾던가 해야 될 것, 여기에 초점 맞추면 돼요. 여기에 뭐 등호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는 나중에 천천히 하게 됩니다. 모양새가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감소가 되는구나, 이런 거 찾는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듯이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도함수 구하는 연습이지. 다른 친구들은 도함수 구하기를 웬만큼 한단 말이야 지금. 물론 잘한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얘 이거만 배운 게 아니잖아. 딴 것도 배웠잖아.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다. 한 달을 배웠는데 뭐가 남았을까? 예를 들어서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논 사람과 뼈 빠지게 공부하는 사람, 방학 끝나고 나면요, 내가 방학 때 힘들었나? 방학 때 몸이 좀 편했나? 아마 기억도 안 날 겁니다.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해안에서 놀다 왔단 말이에요. 강원도 동해안에서. 지금은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단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미친 듯이 공부해도, 미친 듯이 놀아도 어차피 방학 끝나면 그냥 과거의 일이에요. 남는 건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지식이 남았을 거고 공부 안 한 친구들은 남는 게 없겠지. 상황은 똑같은데 똑같이 학교 가면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수업 시간 졸리고 할 텐데, 방학 동안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래도 머릿속에 남은 게 있겠지. 그렇다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응?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해야겠니? 뭐라고? 1-2번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빼기 9x 더하기 7.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증가할까요? 그 증가한 구간, 여기에 이제 구간이라는 말 나오죠. 보다시피 알파부터 베타라고 했는데, 이게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게 x좌표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증가한다 이거죠.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시오. 내용 간단하죠. 일단 뭐부터 한다고요? 미분부터 합니다. 속된 말로는 미분 때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수를 때려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0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요, 0 되는 걸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인수분해하는 게 낫겠죠. 그쵸? 이 식을 마이너스 3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될 거고, 요 가로 안에 있는 2차식이 보다시피 x 빼기 1과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0 되는 곳은 몇 군데죠? 2군데예요. 1과 3. 그럼 증감표를 그린다고 했을 때 x좌표 1과 3을 기준으로 도함수와 원래 함수의 증감표와 증가감 플러스 마이너스는 부호와 증가감소 여부를 따지면 되는 거죠. 일단 1과 3일 때는 도함수가 0이고요. 자, 이거 양수, 음수,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함수가 보다시피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그릴만 하지 않나? 위로 볼록한
절편은 1, 3. 그러면 순서대로 마뿔마가 되겠네요. 마뿔마입니다. 그럼 함수는 보다시피 감소, 증가, 감소인데요. 우리는 지금 뭘 찾고 싶다? 증가 구간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1부터 3까지겠네. 그러니까 이게 1과 3이니까 베타,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2지 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95쪽에 있는 문제 1, 2, 3만 하고 끝낼 겁니다. 95쪽에 있는 문제 2-1번 문제.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6x 더하기 5예요. 여기에 수학적 언어죠. x1보다 x2가 더 커요. 이면 fx1이 더 큽니다. fx2보다. 이걸 만족시킨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x1이 왼쪽, x2가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x 더 크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x2. 근데 높이는 왼쪽이 높아요. 뭔 뜻이겠냐고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감소한다라는 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소한다고 쓸 때 차라리 함수란 말보다 감소한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2, 3차 함수 그래프가 감소해야 돼요. 계속. 지금 왜냐면은 임의의 두 실수거든. 임의 두 실수. 어떤 숫자를 비교해도 항상 다음과 같아? 그럼 어떤 숫자를 잡아도 이거는 감소함수 만족해야 돼. 즉 이 함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감소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푸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도함수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근데요,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은 이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내가 얘기했듯이 극단적인 케이스인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증가 감소가 평평한 곳이 쭉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등호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면 돼요. 일단 도함수를 구한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일 거고 저거 2ax 이거 빼기 6일 겁니다. 자, 이게 보다시피 2차식 모양이잖아요. 2차식. 이거는 결국은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쓴 이 부등식은 2차 부등식입니다. 근데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되니까 무슨 뜻일까? 이 2차 함수가 항상 x축 아래에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0, 2함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를 참 웃긴 게 너도 헷갈리지. 근데 네 선배들도 헷갈렸고 지금 고1 중3도 헷갈리고 있어. 이거를 어떡하면 좋아 대체. 판별식이 뭐 하는 거였지? 원래 실근 개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 찾는 거였어요. 이게요 2차 방정식 실근 두 개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판별식이 양수예요. 이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요. 한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판별식 0인 거고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과 안 만나는 이 상황, 이건 판별식이 음수인 겁니다. 교점이 없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거를 할 때마다 헷갈리면은 나라면 내가 학생이었으면 적어놨을 거예요. 어디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놓던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그렇잖아. 내가 막 헷갈려. 저거 저 뭐였지? 아 맞다. 아 양수구나. 그럼 어떻게 적어놓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비정상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인들, 너희도 마찬가지인 게 수업을 듣다가 나 저거 헷갈렸어 하면 적어놔야죠. 아, 저거구나. 아이고 헷갈렸네. 조심하면 되겠지 하고 안 적어두면은 시간 지나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방지하려고 적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할게요. 이게 이차함수라고 생각하고, 이차함수가 y는 0,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작은 거니까. 이건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고, 그러니까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도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어도 등호 포함이니까 교점 포함해서 아래쪽에 있는 건데, 이래 버리면은 아래쪽도 물론 있지만 위쪽도 있잖아, 보다시피. 근데 모두 어떤 실수를 정해도 감소만 해야 된다며.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되는데 얘는 안 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얘는 판별식이 뭐라고요?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뭐라고요? 판별식이 0. 결국 이 문제는 뭘로 푸는 거예요? 판별식이 0 이하다로 푸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해가요? 따라서 판별식 4분의 d를 쓰는 거지 뭘. a제곱에서 빼기 18 이게 0 이하이므로 2차 부등식인데 인수분해 안 돼. a는 3루트 2라는 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3루트 2 이상 플러스 3루트 2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느껴. 아, 애들이 이거 이해 못할 것 같다. 이거 고1 건데, 고1 때 배웠던 건데, 뭐 중3 때 배웠던 건데 왠지 이해를 못할 것 같다. 그걸 내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 그거를. 왜냐면은 못하는 애들하고 수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느 부분에서 애들이 힘들어하는지를. 근데 반은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반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걸 너희들가 보고선 중간중간마다 이해가 안 가면은 그때그때마다 표시해두고 질문하러 갈 때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질문할 수 없으면은 표시만 해두라고. 요거 방금 했던 거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나중에 다 질문하세요 하고 할 때 그때 개인적으로 나와서 질문해야죠. 나라면 그렇게 할 텐데.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나라면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나? 아니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적는 게 기본 아닌가? 자연스럽게 적지 않나? 까먹을까봐. 2-2번 이 함수가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요. 기억이 납니까? 그 늦은 시간 역함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내가 칠판 이만큼 썼던 거 기억납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긴 논리의 끝은 뭐였죠? 함수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된다. 함수에는 증가 감소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였습니다. 이거 일단 미분 때리면요 6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가 될 텐데, 이게 보다시피 2차 함수로서 아래 볼록인 2차 함수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할 수는 없어. 힘들어. 그거 모르겠으면 오늘 수업 시간 2교시 때 질문하세요. 이게 보다시피 이런 함수인데요. 다시 할게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큰 부분에서 두 점 사이에서 있으면 그 말이 설명이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힘들다. 함수가 이렇게 증가 감소가 여기는 증가하네, 여기는 감소하네, 여기는 증가하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요? 1대1 대응이 안 돼서요. 왜요? 수평선은 그러면 교점이 3개가 나오거든요. 이건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생겨야 수평선을 어디에 그어도 교점 1개밖에 안 나와. 또는 이렇게 생겨야 수평선을 어디에 그어도 교점 1개밖에 안 나와. 이렇게 수평선의 교점이 1개밖에 안 나와야만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였죠. 그럼 얘랑 얘랑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얘는 보다시피 증가감수가 섞여 있지만 이건 증가만 하죠. 이건 감소만 하죠. 즉 증가만 한 함수 무슨 뜻이죠? 증가만 한다는 거니까 도함수가 무조건 0 이상 또는 감소하는 함수 도함수는 무조건 0 이하. 즉 도함수는 0 이상만 돼야 돼 하던가 0 이하만 돼야 돼 이래야지 0 이상도 있고 0 이하도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도함수 구했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양수 6입니다. 양수만 나와야 돼요. 왜냐면 올라가는 함수다 보니까 양수만 나와야 돼요. 즉 이거는 무조건 0 이상만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 무슨 뜻일까요? 이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뭐 x축이 닿아도 되겠죠. 이렇게 접해도 되겠죠. 판별식이 무슨 뜻입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한다는 뜻입니까? 0 이하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3의 제곱 9 빼기 6a가 0 이하이므로 a는 2분의 3 이상. 이게 답이고요. 좀 이해할까? 아 이게 참고로 이거 하는 거는 월요일 밤에 했던 거잖아 다. 그때 내가 그래서 일부러 내가 천천히 되게 자세하게 막 몇 줄에 걸쳐서 썼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나는 그걸 알아. 그렇게 해도 결국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이거 다시 질문할 거야 분명히. 난 그걸 알아.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 나는. 의뢰 그래 왔으니까. 단지 나의 소원은 내가 2번, 3번 잔소리 하면은 그래도 한 번은 알아듣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 2번, 3번 똑같은 얘기 하면은 한 번은 알아듣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한 번만이라도 좀 알아들으세요 제발. 그리고 그거를 제발 기억해 주세요. 기억. 얘가요 1, 2 사이에서 증가해야 된대. 이게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자 이거 나중에 개형 배우면 알겠지만 그래프는 원래 이래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프 나오는데요. 증가하는 곳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극소부터 극대까지인데 그러면 1과 2가 어디 있다는 뜻입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1, 2는 이 안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숫자 1과 숫자 2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 사이선 증가하는 거 맞잖아요. 이해가? 그러니까 극소점과 극대점이 되는 곳이 딱 1, 2가 아니라 그 안쪽으로 1, 2를 잡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걸 이해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아직 뭐 그래프 개형은 안 배웠으니까 그런 거를 일단 하나 설명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 도함수 구하면은 일단 뭐 마이너스 3의 x 제곱일 거고 플러스 4ax 빼기 3 해야 될 텐데 0 이상이죠. 증가하니까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는 0 이상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다시피 음의 기수라서 위로 볼록한 이 함수잖아요. 그렇죠?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최소한 이렇게 위로 볼록한 부분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요 부분에 얘네가 있어야 돼요. 1, 2가. 다시 말해서 이렇게 1, 2가 자리 잡으면 되겠죠. 뭔 뜻일까요? 이 함수값 도함수 이 2차 함수의 1에서의 함수값인 마이너스 3 더하기 4a 빼기 3a 즉 a 빼기 3도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f'2 저 2차 함수 좌표 2일 때가 마이너스 12 더하기 8a 빼기 3a 즉 5a 빼기 10인데 이것도 0 이상 나와줘야 돼요. 둘 다 y 좌표는 0 이상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이거 근해 분리 문제라서 좀 거시기 하다. 위에 거 풀면은 a는 3 이상, 아래 거 풀면은 a는 5분의 12 이상이 됩니다. 둘의 교집합은 3 이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오늘 배울 내용도 어차피 여기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오늘 배울 내용이 극대 극소거든. 그러니까 이미 했던 내용 다시 재방송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더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뭐
오늘 했던 내용에서도 극대극소가 나왔거든. 방금 여기서 말 용어 썼으니까. 그냥 하나만 다시 점검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때도 살짝 다시 얘기할 건데 하나만 다시 점검하고 끝내겠습니다. 함수가 평평했어. 이 한 점에서 이게 똑바르게 지나가네. 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요,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을 그린 것 같은데 느낌이 목성 4개를 그린 느낌인데, 어느 한 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상황이 총 4종류가 발생해요. 그 왼쪽 오른쪽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왼쪽이 증가하는 모양, 즉 이렇게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왼쪽이 증가. 아니면 왼쪽의 감소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은 그렇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 4가지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지금처럼. 다시 한번, 어느 한 점에서 그래프는 평평해요. 그 좌우가 또 평평하면은 이거 그냥 상수함수인 거야. 이해가? 좌우가 너 좌도 평평하네? 우도 평평하네? 상수함수잖아 이거는. 그게 아니라 왼쪽은 올라가네? 오른쪽도 올라가네? 뭐 이렇게. 그 올라가네 내려가네의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나온다고 보다시피. 이해가요? 4가지 중에서 우리는 요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극대. 요 점을 지칭하는 말이 극대점. 요 점의 y 좌표를 지칭하는 말이 극대값. 보통은 이 상황은 극대 이렇게 부르고요. 요 상황은 이제 뭐다? 극소입니다. 보통 요 둘은 우리가 2차 함수의 꼭지점으로 많이 접했던 것들이죠. 그럼 얘들은 뭔가요? 얘는 이거를 우리는 증가 상태라 불러요. 보통 증가 상태를 요즘 배우지 않지만 어쨌든 증가하는 도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감소 상태고요. 그래서 넷의 공통점은 바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인 거예요. 넷의 공통점은. 하지만 차이점은 보다시피 다 달라요. 4개가. 그러면 뭘 보고 이런 상황인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면은 좌우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증가, 감소 이걸 보고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그래프가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4개가 다. 증가표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랬더니 1, 2, 3, 4 네 군데서 일단 0이 나왔어. 도함수 값이 다 0이 나왔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할까? 맨 처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고 칩시다. 이게 마이너스 하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오케이. 뿔뿔 뿔마 마마 맞뿔. 오케이. 이게 어떤 상황이죠, 대체 이게? 1에서. 그렇지. 증가해서 증가.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하다가 평평했는데 또 증가하네. 즉 여기가 1인 거죠. 2는요? 증가하다가 평평하다가 감소해요. 이거네요. 그렇죠? 여기가 2인 거고요. 뭐가 이렇게 문자가 계속 오지? 아니야. 재난 문자만큼 많이 오네 뭔가가. 얘는 감소하다가 평평하다가 감소해요. 아니야. 여기죠. 여기가 3이에요. 얘는 감소하다가 평평하다가 증가한다고. 얘가 4고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극대극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뿔에서 마 또는 마에서 뿔 부호가 바뀌네. 좌우에서 요럴 때가 극대입니다. 그리고 뿔뿔 마마 이러면 극대극소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식만 보고 찾기는 좀 힘들겠지만 식만 보고 찾을 때도 있어. 가끔씩. 그러니까 왜냐면 함수가 안 나올 때, 식으로만 주어질 때, 이때는
C에 의존해서 풀 수밖에 없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럴 때 방금 말한 것처럼 일단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찾아요. 0인 x표 하나 이렇게 찾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알파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이 도함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극대와 극소가 되는 겁니다. 외우기 쉽게 하려면요, 왼쪽이 플러스면 극대예요. 왼쪽이 마이너스면 극소고요. 뭐 그렇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극대 극소는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바뀔 때는 이런 증가 또는 감소하는 도중이라는 거. 뭐 그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요거만 갖고 이제 수2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죄다 요 4개의 곡선 다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그래프, 예를 들어 아까 잠깐 4차함수 봤죠? 나중에 할 겁니다만 또 잘 보면은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요 모양이 뭐냐면은 극대 가는 이 모양이죠. 뭘 알아들어? 요 사이는 극소로 가는 모양인 거고 여기부터는 또 극대 가는 모양인 거고 이해가? 뭐 그런 식으로 여기 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요 곡선 3개를 잘 이렇게 껴맞추게 하면은 짜잔 4차함수 이게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 하면 4차함수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래 감소 상태인 그래프.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이거는 아래 볼록한 모양으로 극소 모양 갖는 그래프. 그 두 개 합쳐놓은 그래프예요. 이것도 4차함수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 수2에서 그리는 그래프는 이 4개로 끝나요. 이 4개 연습을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늘 수업 시간에 하겠다는 거죠. 모르는 게 있거나 하면은 2교시 때 물어보면 되는 거고. 알겠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강은.